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기묘한 일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남자친구네 집이 꽤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남친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마주했을 때는 잠깐 말을 잃고 말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지나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고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으리으리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한껏 높고 벽에는 처음 보는 낯선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중 한 작품 앞에 멈춰섰을 때 어느새 숨을 죽이고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용히 다가온 남자친구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많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림이 너무 신기하고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어쩜 그림을 딱 알아보네. 나야말로 진짜 신기하네. 작품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그림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비싸고 귀한 작품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구하기도 힘든 건데 처음부터 딱 알아보는 거 보니까 우리 집 안주인으로 손색이 없겠네요. 그 순간 어딘지 모르게 과장된 제스처와 어투가 느껴졌지만 이미 으리으리한 집에 압도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잔뜩 신이 난 얼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도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도자기는 고려의 비색이 담긴 도자기예요.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보기에는 조용한 색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 빛깔이거든요. 이게 고려 청자라는 건데 민지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될 게 확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명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너머 어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도자기가 특별한 도자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는데요. 푸른 기운이 은은하게 번지는 표면 아래 한 마리의 학이 날갯짓을 하듯 그려져 있었고 빛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상이 살아 숨쉬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집안은 마치 미술관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볼거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나씩 설명을 덧붙이는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친절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손짓 하나에도 여유와 품격이 배어 있었어요. 잠시 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았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푸짐한 사내 진미 앞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정한 말투에 조금씩 긴장이 풀려갔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웃기만 하던 제 입가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어요. 남친 어머니는 시종일관 밝고 정중했기에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 친절함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 가장자리에서 어쩐지 자꾸만 스쳐가는 희미한 어둠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도 무언가 감춰둔 듯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마치 조용했던 공기를 살짝 비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웃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찻잔이 고요히 들려 있었습니다. 남빈지 씨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지? 그 말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입이 귀에 걸린 듯 해 보였고 기대에 찬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보자마자 민지 씨가 우리 용호 짝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둘이 결혼하면 이 집을 둘에게 줄 생각이에요. 네?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기에 무심코 남자친구 가족들의 얼굴을 훑어봤지만 누구 하나 놀라지도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정된 수순을 지켜보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집 전통이니까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요? 걱정하지 마요. 같이 살자는 거 아니니까. 우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돼요. 이 집은 원래 장남이 결혼하면 대대손손 넘겨주는 게 우리 전통이거든요.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큰 집은 저희가 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마련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내 친절하고 상냥하던 남친 어머니가 잠깐 정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친 어머니의 눈빛이 찻잔처럼 반짝이다가 차갑게 식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으니까요. 그게 전통이라니까요. 단호한 말투 뒤로 다시 미소가 돌아왔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조심스럽게 가다듬어진 말씨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원래 장남이 결혼하면 주는 집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집이 넓어서 살림이 걱정될 테니 가사도우미 이모님 두 분이 계속 살림을 도와줄 거고 혹시 운전기사가 필요하면 바로 구해줄게요. 그러니까 민지 씨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 말과 함께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요. 고요함 속에 도자기 찻잔이 받침에 내려앉는 그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지 씨 인생에는 꽃피는 봄날만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도 상냥하고 따뜻하게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스쳐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고 그 집안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살금살금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함이 느껴졌는데요. 역시나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그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머금은 채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민지 씨가 그 모든 걸 누리려면 우리 집 전통을 무조건 그리고 잘 따라줘야 해. 말을 흐리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내 말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 비밀에 대해 얘기할 텐데 말라도 괜찮지? 아,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격식을 차리던 말투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말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기의 결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남친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찻잔을 살짝 밀어주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내가 카드 하나를 줄게. 그걸로 민지가 쓰고 싶은 건 뭐든 다 써도 돼.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돼. 그리고 결혼 준비도 우리가 전부 할 생각이고 혼수 그런 거 하나도 해올 필요 없어. 이 집에 있는 가구나 물건이 중고라서 싫다면 그것도 다 새 걸로 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끝에 웃음이 실렸지만 그 미소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민지는 그냥 우리 용호 뒷바라지나 하면서 여유롭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아무래도 회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지. 어차피 평생 직장 생활해도 이런 집은 절대 못 살 테니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느니 그 시간에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말은 달콤했지만
점점 말문이 막혀갔는데요. 숨도 쉬지 않고 남친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 아이는 무조건 셋 이상 낳아야 해. 근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돌봐줄 부모도 당연히 구해줄 거야.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애 낳기 싫어한다지만 민지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남친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를 닦았고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걸 감수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에 남친 가족들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고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역시 영우가 말하던 그대로야.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네. 그래 맞아. 그 모든 걸 누리려면 앞으로 네가 감수해야 할 일이 있긴 해. 남친 어머니가 살짝 앞으로 숙이더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민지 입장에서는 조금 생뚱맞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잘 새겨들어줬으면 좋겠어. 남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찻잔 위를 천천히 돌렸는데요. 그 속에서 섬세하게 울리는 도자기의 미세한 마찰음이 왠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침을 삼켰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어. 신주단지요? 그게 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단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신주단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저 어디선가 한두 번 들어본 단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도 마치 아무 일 아닌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집집마다 제사 같은 거 지내잖니. 그런 제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제사 지내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 신주단지 모시는 건 약간 다르긴 하거든.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가서 볼래? 남친 어머니의 손짓을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뭔가에 홀린 듯 뒤따라갔는데요. 집안 깊숙한 쪽, 유독 조용하고 단정하게 정리된 방 한 칸, 그곳 문이 열리자 내부는 차분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쪽 작은 장 안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도자기 단지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남친 어머니가 신주단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했는데요. 곧 몸을 돌려 제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신주단지야.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금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성소를 소개하듯 신중하고 느릿했으니까요. 우리는 조상님의 혼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어. 단지 안에는 햅쌀이 담겨 있는데 해마다 햅쌀이 나오면 그걸 갈아 넣어줘야 해. 무조건 맑은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만 가능하지. 남친 어머니가 보자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도자기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은 다른 공간보다 조금 더 정갈하고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기에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손대선 안 돼.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두 번 정갈한 마음으로 마른 수건으로 주변만 닦아주면 돼. 만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인사부터 드려야 하고 그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지?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명절에는 신주단지 앞에 가장 먼저 음식을 올려야 하는 법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때? 들어보니 별거 아니지? 아, 네. 어색한 미소가 입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보니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곳의 공기, 그리고 단지 앞에서의 묘한 정적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가라앉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잘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 신주단지만 잘 모시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이 집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도,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도, 심지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조차 돈 걱정 없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 묘하게 달콤하게 들려왔으니까요. 그날 남친 어머니는 마치 뭔가를 주입시키듯 귀에 박히도록 혜택이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집 카드, 가사 도우미, 육아 지원까지 그 모든 혜택을 줄 테니 신주단지만 잘 모시라는 말에 계속 고개만 끄덕이다가 간신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밖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듯 했는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친구들 카톡이 쏟아져 있었어요. 대부분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 바로 연락하라는 카톡이었기에 가장 친한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대학 친구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잠시 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대학 시절 몰려다니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영이가 물었어요. 어땠어? 영훈의 집 완전 부자지? 21번 고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잖아. 왜? 너무 엄청나서? 바닥은 대리석에다가 벽에는 엄청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 거기다 다들 놀라지 말고 들어. 니들 고려청자 본 적 있어? 뭐? 고려청자? 그건 박물관에나 가야 보는 거잖아. 거실 장식장에 고려청자가 딱 전시돼 있는데 그 옆에서 도자기 설명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이 현실 같지가 않더라. 친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나영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대학 때부터 그 집 엄청 부자일 줄 알았어. 용우가 외제차 몰고 다닐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니까. 그 말에 모두가 수긍했는데요. 사실 대학 시절부터 남자친구는 늘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 비싼 시계, 말투조차 느긋하고 여유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끔 친구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했고 솔직히 그 부담에 몇 번이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닌 한결같은 마음에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친구는 사랑꾼으로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의 대화가 웃음 섞인 수다로 이어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신주단지라는 그 단어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안에서 자꾸만 굴러다니는 꺼림칙한 단어였거든요. 그때 나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런 부잣집이면 너한테 혼수 이런 거 부담 주고 그런 건 없었어? 아니,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대. 결혼하고 나면 그 집도 우리한테 주고 카드도 줄 테니까 마음껏 쓰래. 아기 낳으면 키우는 비용도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했어. 진짜? 그 정도면 거의 신데렐라 아니야? 그런 조건이면 완전 땡큐지.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제 표정을 본 나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넌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런 조건이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니들 말이야, 혹시 신주단지라고 들어본 적 있어? 친구들이 일순간에 동작을 멈췄고 곧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역시나 나영이었어요. 신주단지? 그거 미신 같은 거라는데? 조상 모시듯이 단지를 보관하고 뭐 그런 거라고 나오네? 맞아. 그냥 그거 하나 잘 모시면 된다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난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잖아. 말을 잇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걸 모시면서 사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 말에 나영이와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 말이 직설적이던 연주가 갑자기 쏘아붙였습니다. 가끔 보면 민지는 사람 약 올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사람 약을 올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조건이면 다들 부러워할 것 뻔하니까 괜히 미신 어쩌고 고뇌하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거기다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단지를 보는데 왠지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 그까짓 거 그냥 도자기일 뿐인데 암튼 오바 좀 그만해라. 넌 앞으로 평생 사모님 소리 들을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연주의 말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더 매서웠습니다. 예전부터 남자친구인 용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연주였기에 그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불쾌한 듯 해 보였어요. 결국 연주로 인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난 뒤 전철을 탔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영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연주가 질투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걔가 용우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용우네 집이 부자라서 좋아했던 거잖아. 질투나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리고 신주단지는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긴 해. 미신을 그렇게 믿는 집이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랑 꼭 상의해봐. 나영이의 메시지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신주단지 이야기부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보여줬던 친절이란 이름의 설득까지 말이죠. 한참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그 신주단지라는 걸 모셔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솔직히 조건만 보면 혹할 만도 한데 그 단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어. 그 조그만 단지 하나에 뭔가 잡혀버린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잠시 말이 없던 엄마가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들어보니 너한테 그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잖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해. 엄마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안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미신을 무조건 부정하진 않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믿음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 가만히 앉아 물컵을 손에 쥔 채로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신주단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 원망을 모두 너한테 하지 않겠어? 그럼 용우랑 헤어지라는 거야?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신주단지 하나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좀 웃기잖아. 그건 웃긴 게 아니지. 오히려 아주 중요한 문제지.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집에서 너를 바라보는 방식은 가족이 아닌 신주단지를 모시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제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네 몫이 될 게 분명해. 엄마는 네가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끈 뒤에도 엄마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신주던지가 나타나는 꿈을 꾸다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고 나니 한밤중이었고 식은땀에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난 사실 신주던지 모실 자신이 없어. 그 말에 남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지야, 그건 절대 안 돼. 신주단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영우야, 진짜 미안해. 근데 난 미신 그런 거 전혀 믿지 않거든. 그래서 그 신주단지도 조금 기이해 보일 뿐이야. 그 순간 남친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럴 수가 있어? 뭐? 공을 들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널 따라다니면서 공을 들였는지 알기나 해? 우리 엄마가 아는 무속인 선생님이 있어. 그분이 너를 선택한 거야. 예전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속에서 너를 딱 가리켰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랑 엄마가 너를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너가 적임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절대 못 헤어져. 그럼 그동안 너네 어머니랑 그 무속인이 나를 몰래 지켜봤단 말이야?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같은 부잣집에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네가 신주단지 모시는 적임자라고 했는데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너 진짜 미쳤구나.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단호하게 말한 뒤 그를 밀치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걷는 내내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전 남친이 술에 취해 찾아오기도 했어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다가 아빠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끝이 난 게 정말이지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뿐이랍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나영이와 마주 앉았는데요. 나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너 용우 소식 아직 못 들었지? 내가 걔 소식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영이가 눈치를 보듯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용우, 연주랑 몇 달 전에 결혼했어. 뭐라고?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그래, 네가 아는 그 연주 맞아. 나도 그 소리 듣고 진짜 황당했잖아. 연주 걔가 용우한테 엄청 들이댔다나 봐. 그러다가 임신까지 한 모양이야. 그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임신을 했다고? 나영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용호가 잔뜩 취해서 남자 동기들한테 말했대. 자기는 아무 기억도 없는데 연주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찾아와서는 자기가 신주단지 잘 모실 수 있다고 그랬대. 그게 정말이야? 암튼 얼마 뒤 연주가 청첩장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 모두 무시하고 결혼식에 참석 안 했어. 혹시나 네 귀에 들어갈까봐 우리 모두 시시하고 있었어. 전혀 미련은 없었지만 신주단지 때문에 시작된 이상한 연결고리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는 신주단지 모실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럼 서로 잘 된 거지 뭐.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주가 요즘 인스타에 매일 아들 사진이랑 집 자랑 올리더라.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말이야. 그래? 그럼 잘 된 거지 뭐. 난 괜찮아. 내가 인스타를 안 하길 잘한 거네. 그렇게 웃으며 넘기고 말았는데요. 그때는 그 모든 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았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외면할 수 없어 나영이와 함께 만나기로 했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카페에 앉아있는 연주의 얼굴은 말 그대로 폐인 같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충혈돼 있었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네가 그 인간이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나 신주단지 때문에 이혼당했단 말이야. 뭐? 너 아들까지 낳고 잘 산다며. 근데 왜 이혼을 당해? 그때 연주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주단지를 내가 일부러 깼단 말이야. 뭐? 신주단지를 일부러 깨다니. 그깟 도자기 하나에 다들 미쳐있는 게 너무 싫었어. 매일 밤 악몽 꾸고 그 단지 보면서 소름이 돋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깨버렸어. 그리고는 회사 동료랑 강아지를 초대해서는 그 강아지가 깬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 잠시 숨을 고르던 연주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주단지를 깨고 한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시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고 시어머니는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야. 그게 설마 그 단지 때문이라는 거야? 무속인 말이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어찌나 몰아붙이던지 내가 깼다고 실토하고 말았어.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날 쫓아냈고 결국 이혼당했어. 그 말에 우리 둘 다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다시 용우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뭐?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무속인 말이 네가 다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했거든. 그럼 시아버지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 착한 애잖아.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용우랑 결혼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네가 용우랑 결혼만 해주면 시댁에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 제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너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너만 그래주면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야. 제발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그 돈 받으면 너한테도 좀 나눠줄게. 연주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아서 나영이와 함께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연주 역시 그 집안의 신주단지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 엄마 말을 듣고 돌아섰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비극은 그 신주단지를 너무 맹신한 데서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문득 이런 기이하고도 어딘가 서늘한 사연이 과연 저만의 일이었을까 싶어 혹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